실질적으로 글을 읽었는데 나 이해는 됐는데 그냥 실제 점수는 안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문해력이 없다면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고 이 삶을 살 때 어떤 책, 어떤 글자를 볼 때도 공포증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요. 누구나 후천적 문해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짓을 해도 공부가 안 된다, 국어심이 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자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글을 잘 읽으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국어 시험에서 특히나 문해력 부분에서 이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문해력 훈련이라는 게 제 책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책만 보고도 빨리 시험 문제에서 국어 시험에서 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두 개의 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뭐냐면 글을 잘 읽는 방법은 독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한자도 써놨는데요. 읽을 독, 그리고 의미화 단계. 글을 읽으며 의미화라는 게 독이고요. 읽을 독이라는 한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요. 글을 의미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문해력의 99%, 100%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국어시험을 조금 봤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어시험은요, 세 문제, 지문 하나, 문제 셋. 근데 그 문제 셋 중에 1번 아니면 2번은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로 구성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적절히 이해한 것은, 이 글을 읽고 맞은 것은 이렇게 1번 아니면 2번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추론하고 이런 부분의 영역을 무조건 넣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판하고 추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인간은 여기까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플라톤 책을 읽었어요. 플라톤 책을 이해만 하고 플라톤의 저서에서 뭐가 잘못됐고 우리는 플라톤의 정치학적인 사상에서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현대 민주주의가 나온 건데, 그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진보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글을 읽는데 가장 실질적 핵심은 그 글을 읽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그리고 글을 읽고 더 나아가는 내용을 추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글 읽기 능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어시험은 3번에 반드시 비판, 추론, 예측이라는 부분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해만 한다면, 그런 내용이구나만 넣는다면 3번 못 풀어요. 다시 올라가서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것만 읽어서 잘한다면 문해력의 초수인 거고, 우리가 중수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2단계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글을 읽었는데 나 이해는 됐는데 그냥 실제 점수는 안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책 제목처럼 국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문해력 훈련이에요. 따라서 이해를 넘어선 2단계, 사고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면서 글 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안 했으면요, 이 책은 갖다 버려야 돼요. 국어 시험 못 봐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글을 읽고 사고하고 비판할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사고와 비판을 할지에 대해서 또 동시에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눠서 사고하는 게 아니고요. 의미 이해하면서 사고하고 비판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 제가 방법을 책 안에 써놨습니다. 책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되게 반응이 좋아서 자기개발 8위, 그리고 전체 40등이 어쨌든까지 올라갔어요. 베스트셀러 올라갔거든요. 그게 반증이 결국 글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 책을 진짜 쉽게 썼거든요. 왜 쉽게 썼냐면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문해력이 없는데 글을 못 읽는데 이 책을 이해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사파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글을 이해하라고 사파 같은 것도 많이 넣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책을 읽으라는 것 같은 모순적인 일이 없거든요. 진짜 쉽게 썼고 사파도 많이 넣었어요. 책을 팔아서 남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책을 흥행시키려는 게 아니고 어떤 짓을 해도 공부가 안 된다, 국어심이 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자 책을 쓴 거예요. 저희 쓸 때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 무조건 날 잡고 5시간씩 썼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솔직히 이거 왜 쓰냐, 이거 돈도 안 될 건데 이거 왜 하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왜 썼냐면 저같이 선천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고 하나의 희망이 되고, 글 읽는 능력도 후천적으로 공부하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니까 부디
사찰을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 글자나 껍데기 안에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그렇고 누구나 후천적 문해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오르면 수학도 그렇고 제 책에도 써놨어요. 요즘 수학은 거의 언어 시험이고 수학 그리고 영어 시험도 문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올라가면 점수가 다 오릅니다. 모든 과목에. 그렇기 때문에 꼭 문해력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어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문해력에 꼭 이런 뭐 자격 시험, 뭐 수능 이런 시험이 아니라도 인생에서 살면서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글입니다. 간판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사회초년생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아니면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모든 것들이 글자예요. 그걸 유튜브로 틀어주진 않잖아요. 근로계약서를 모두 이해하시죠? 유튜브를 틀어주지 않아요. 모든 거는 글자로 구성되고 글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이 현대사회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I도 내가 질문을 넣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분석을 내가 활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모든 게 문자, 글자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삶을 살 때 너무 버벅거리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뭘 할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변사를 찾아든 뭐 법무사를 회계사, 세무사를 찾든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해도 문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력이 없다면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고 이 삶을 살 때 어떤 책, 어떤 글자를 볼 때도 공포증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요. 따라서 저도 진짜 엄청 고생해서 제가 이거 한 30살 때 정도 29, 30 때 깨달았거든요. 그거 때 깨닫고 문해력이 오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 리트 시험 굉장히 잘 보고 그리고 변호사 법전 더 잘 읽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는 정말 제가 문해력 높은 거를 엄청 도움을 받았어요. 변호사들 분석하는 서면들이 이만하거든요.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요 20시간이 돼도 집에 저는 글을 잘 읽고 그걸 딱 의미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서면도 빨리 읽고 그리고 의뢰인이 가져오신 서면도 빨리 분석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의뢰인이 이만한 걸 주면 저는 딱 15분이면 다 읽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거 어떻게 다 빨리 보시는 거예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속독, 이런 속독이 아니고 글자를 똑똑하면 의미를 이해하면서 탁탁탁 치고 적절한 질문을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수임을 맡겨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법무법인을 하나씩 좀 저도 사건 다 잘하고 하게 되면서 지금 변호사가 10명이 되는 법무법인을 만든 거거든요. 제 인생은 결국 문해력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갑자기 삼성전자 시험, 뭐 하나, 현대, 그리고 뭐 국정원도 시험 보죠. 그리고 모든 금융 다 시험 보거든요. 저 문과로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인생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해력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생의 돌파구로서 나의 강점이 되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네. 아우트로는 해. 오늘은 국어 때문에 인생이 막히던 제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짧게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글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거나 2번 읽고 3번 읽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책 요거죠. 국어 시험에 바로 써먹는 가장 쉬운 문해력 훈련이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H사 가서 목차만 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보시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강연 요청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변호사이자 작가인 아프로스입니다. 로맨지의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